예전 강원도의 자그마한 마을에 향촌 주막이란 곳이 있었는데 안주가 제법 맛깔스럽고 정갈하다 하여 술꾼들에게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하나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 나물의 그 밥. 사실 향촌 주막에 남정네들이 아침부터 모여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모인 해심의 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모인 해심만 있으면 비록 술맛이 행주 빨아놓은 물 같고 안주가 음식 쓰레기 같아도 찾아오는 사람이 수두룩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이라도 서는 날에는 향촌 주막은 사내들로 인해 콩나물 시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주모 해심은 손님들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며 술을 따르고 농을 건네면서 술을 팔았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고는 하나 백설기 같이 흰 얼굴에 탱탱한 피부, 입술은 마치 산딸기를 머금은 것 같은 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냥 보아도 일이 이쁠지언데 술에 취해 보면 더욱 이뻐 보이는 것은 만고의 진리, 불변의 법칙. 때문에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내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며 하룻밤을 청하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그녀는 자신에게 던지는 추파들은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질스런 농담에 화를 내기는커녕 농까지 던지며 웃고 넘어갔죠. 하지만 몸을 더듬는 못된 짓을 하는 사내들에게는 밥을 푸고 남은 주걱으로 손등이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심의 주막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라면 그녀를 진짜 안아보았다는 사내가 나타나길 마련이건만 웬일인지 실제로 그녀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내는커녕 소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윗마을의 아무개가 해심에게 미처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느니 아랫마을의 아무개가 매일같이 해심의 주막에 드나들어 부인과 코가 깨지도록 싸웠다느니 하는 가벼운 소문만 심심찮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 찍은 여인은 꼭 넘어뜨리고야 만다는 정선달이 향촌 주막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먼 길을 걸어 주막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왔는데 과연 듣던 대로 양귀비 뺨치는 미모였죠. 잘생긴 선비님이신데 어찌 이곳까지 오셨을까? 밥과 술이 필요하니 주막에 온 것이 당연한 거 아니오. 왜? 내가 뭐 못 올 곳을 왔어? 아니, 이곳에는 웬 시정 잡배나 짐승 같은 사내놈들만 가득한 곳인데 이렇게 단정한 선비님은 처음이라 그러지요. 나도 낮에만 부잣집 도련님처럼 단정할 뿐 밤에는 여느 사내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이라오. 그리 말하니 꼭 한번 보고 싶군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보여주겠소. 그는 그리 말하면서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는 해심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앞모습만큼이나 뒤태 역시 고왔습니다. 얼굴과 마찬가지로 몸매 또한 예술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꼭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그는 언젠가는 꼭 해심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선달은 저녁을 일찌감치 먹고 해심의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이미 주막 안은 만원이었는데 기다렸다 겨우 구석자리에 하나 남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해심은 다시 찾은 정선달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술 맛도 좋고 찬도 맛있고 눈 또한 즐거워 다시 찾아왔지. 어머, 눈 또한 즐겁다는 것이 저를 보고 한 말이죠. 그리 잘 알면서 왜 또 물어보는 거요? 그런 말은 자꾸 들어도 안 질리는 법이랍니다. 해심은 방긋 웃더니 술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술이 나왔고 정선달은 나온 술을 천천히 들이키며 술꾼들 사이를 분주히 옮겨다니는 해심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갓 피어난 봉오리처럼 싱싱한 얼굴에 엷은 홍조를 띤 볼, 검은 눈은 더욱 까맣게 깊고 행주치마로 졸라맨 허리는 한아름에 꽉 찰 듯하였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정선달은 그녀와 같이 자려면 어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체를 알아야 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술 한 대를 또 가져오는 해심을 붙들고는 말했죠. 아무래도 혼자 마시는 술은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옆에 앉아 술 좀 따라주시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술 몇 잔을 마셔 이미 술이 취한 혜심은 얼굴이 도화빛이 되어 해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런 일이라면 진작 저를 부르셨어야죠. 그녀는 그리 말하고는 정선달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병을 들어 잔에 술을 따라주자 정선달이 물었습니다. 주막이 장사가 잘 돼서 돈 좀 만지겠구만. 헌데 여자의 몸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소. 자네는 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생각이오? 정선달이 술을 따르는 혜심을 보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가는 이내 축축해졌습니다. 기한이 있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 이 일을 할 뿐이지요. 남편과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면 죽어서 귀가 될 걸세. 제사도 못 받아 먹는 떠돌이 귀신이 될 셈인가?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팔자가 기구에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어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달은 더욱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하며 열심히 혜심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 이곳을 보아하니 자네 좋다는 사내들이 한가마니인 것 같은데 개 중 괜찮은 사내를 만나 함께 살아보는 게 어떠한가? 시치미를 뚝 뗀 정선달의 수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심이는 아는 듯 모르는 듯 한숨을 포옥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내면 다 사내인가요? 자식을 받으려면 씨가 좋아야 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인지 모르는 산 것들과 무엇을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며 여자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는 놈들인데 말입니다. 만약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지를 닮은 멍청한 사내 아이를 낳을 뿐이겠죠. 이렇게 말하며 행주치마로 코 밑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좋은 생각이 난 정선달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리 덥지? 그러면서 술기운인 양 두루마기를 훨훨 벗어 던졌습니다. 혜심이가 제 푸념을 다 늘어놓고 자리를 뜨자 정선달은 두루마기는 잊어버린 채하며 저고리 바람으로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보름가량 주막의 발길을 뚝 끊었다가 어느 날 새벽부터 득달같이 달려들어 혜심의 아침 잠을 깨워가며 수선을 피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혜심이는 꾀죄죄한 두루마기를 둘 데도 없어 벽 한 구석에 걸어놓고 정선달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가 새벽에 찾아오자 눈에 가시 갔던 두루마기를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한데 정선달은 갑자기 목구멍이 막혔는지 아니면 바람을 맞아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사뭇 손짓 발짓을 하며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말을 하지 않고 손짓 발짓만 하십니까? 혜심은 이상해서 까닭을 물었으나 정선달은 나오는 말을 손으로 막는 신용을 하며 빨리 두루마기를 달라고 발까지 동동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저리 야단이람? 일이 벌어져도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모양이구나. 지레 짐작한 혜심은 부쩍 호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에 양팔을 끼고 있는 정선달을 붙들고서는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리 안절부절하십니까? 정선달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도 하듯 입을 틀어막으며 몇 마디 토막토막 아깝다는 듯이 뱉어내었습니다. 어젯밤의 용꿈. 마누라가 처갓집에 가서 빨리 가야만 하네. 혜심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고로 상서로운 꿈은 발설하는 법이 아니라고 했으니 용꿈을 꾸었다는 정선달이 벙어리 흉내를 내는 이유를 알만했던 것이었죠. 반벙어리의 말처럼 말 허리가 잘라져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대강 어젯밤에 용꿈을 꾸어 처가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용꿈은 인재를 얻을 태몽 때문에 아내를 데려와 합방해서 아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순간 혜심이는 가슴이 달아올랐습니다. 어느새 다 입고 허둥대며 나가는 정선달을 혜심이는 체면 불구하고 뛰어나가 그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왜 이러시오? 아니, 잠시만 있어 보시오.
해시미는 그리 말하며 정선달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오늘 주막은 닫으니 살인문을 닫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모두 돌려보내라고 일렀습니다. 정선달은 가뜩이나 바쁜 사람을 왜 이리 잡아채느냐는 듯 큰 팔짓으로 소매를 뿌리치고 다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자 해시미는 나가는 정선달을 다시 붙들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멀리 있는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다가는 늦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어떨런지요? 내 배는 어떻습니까? 막말로 네 배에서 낳건 다 선달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선달의 소매를 잡고 방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선달은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하였는데 며칠이 흐른 뒤 해심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선달은 원체 바람둥이라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해심은 아이를 낳아 애지중지 잘 키우며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장원급제하여 어머니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